당신은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결심했나요? 그리고 그중 몇 개나 지켰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도 못 갑니다. 3일이면 포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자제력이 없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당신에게 자제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자제력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자제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결심은 분명 진지했어요. 이번엔 진짜 운동한다. 이번엔 진짜 공부한다. 이번엔 진짜 핸드폰 줄인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는 역시 자제력이 없어.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봐.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성격에서 찾습니다. 마치 자제력이라는 게 타고나는 능력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정말로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매 순간 참고, 버티고, 자신을 억누르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할까요? 사실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참을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자제력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욕구를 눌러버리는 사람,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독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 하지만 실제 연구들을 보면 이 이미지는 거의 환상에 가까워요.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참는 상황 자체를 거의 만들지 않거든요. 즉,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야식을 안 먹는 사람은 밤마다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집에 야식이 없어요.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의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하면 불편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의지로 버티는 삶은 항상 피곤하지만 구조로 움직이는 삶은 자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매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과 이미 결정이 내려진 환경에 있는 사람의 차이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운동을 할지 말지 고민한다면 그건 자제력 싸움이에요. 하지만 운동복을 입고 잔다면 일어나자마자 이미 준비된 상태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의 힘입니다. 의지를 쓰지 않고도 행동이 자동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자제력을 키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에요.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난 꾸준한 사람이 아니야. 역시 안 되는 인간이네.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패가 행동의 문제에서 성격의 증거로, 그리고 정체성의 결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행동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게임이 끝난 상태가 돼요.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뭐. 그래서 자제력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도 전에 포기가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제력이 낮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나라는 사람과 묶는 순간 자제력이 더 약해지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같은 실패를 경험한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에게는 이건 당신의 성격 때문이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건 방법이 안 맞았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 전자는 다음 시도를 거의 포기했고 후자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실패인데 해석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자제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핵심은 의외로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 해석입니다.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방법이 안 맞았구나. 조건이 별로였네. 구조를 다시 짜야겠다. 반대로 자제력이 낮아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난 원래 이런 타입. 나는 안 돼. 둘의 차이는 의지의 크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디에 귀속시키느냐의 차이입니다. 행동을 실패해도 자아까지 실패시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다시 시도해요. 자제력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안 되면 구조를 바꾸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전자는 실패할 때마다 자신감이 깎이지만 후자는 실패할 때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성공하는 건 후자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흔히 자제력을 마음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은 결심한 대로 움직이기보다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놓인 조건에 반응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행동이 끌리고 시작하기 부담 없고 계속 눈에 띄는 상태일 때죠.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결심이라도 불편하고 귀찮고 자꾸 잊히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사람들의 차이는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기 쉬운 쪽으로 삶이 정리돼 있다는 점에 있어요. 좋은 행동을 늘리고 싶다면 귀찮음을 줄이고 시작 문턱을 낮추고 행동을 떠올리게 하는 신호를 늘려요. 나쁜 행동을 줄이고 싶다면 접근을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음을 키우고 신호를 최대한 차단하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제력의 진짜 비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놓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이게요. 책을 읽고 싶다면 핸드폰 자리에 책을 놓는 겁니다. 핸드폰은 서랍 깊숙이 넣고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책상을 정리해서 앉기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설계하면 의지는 거의 필요 없어져요. 반대로 나쁜 습관을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식을 줄이고 싶다면 배달 앱을 삭제하고 집에 야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를 줄이고 싶다면 로그아웃 상태로 두고 자동 재생을 끄는 겁니다. SNS를 줄이고 싶다면 앱을 지우고 외부로만 접속하게 만들어요. 접근하는데 단계가 하나만 늘어나도 행동이 확 줄어들거든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찰의 문제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과자를 주는데 한 그룹은 책상 위에 놓고 다른 그룹은 서랍 안에 넣었어요. 단 몇 초의 차이인데도 서랍 안에 있던 그룹이 과자를 훨씬 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뻗어서 서랍을 여는 그 작은 마찰이 생각할 시간을 주거든요. 내가 정말 지금 이걸 먹어야 하나?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많은 경우 우리는 멈추게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의지가 생기면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순서는 반대입니다. 행동, 성공, 자제력 증가 순서예요. 그래서 자제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의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 1분, 공부가 아니라 책 펼치기, 정리가 아니라 책상 한 칸. 이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힘들지 않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네. 그 순간부터 자제력은 필요 없는 영역으로 이동해요. 습관의 영역으로요.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의지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양치질할 때 의지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운동도, 공부도,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되면 의지는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크게 잡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루에 2시간 운동하겠다. 하루에 책 100페이지 읽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3일도 못 가요. 그러면 또 나는 의지가 약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운동해도 책 10페이지만 읽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분씩 운동하는 사람과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겠다고 결심했다가 3일 만에 포기하는 사람. 한 달 뒤에 누가 더 많이 운동했을까요? 당연히 전자예요. 10분씩 30일 하면 300분이지만 후자는 6시간 하고 끝이니까요. 작고 꾸준한 게 크고 불규칙한 것보다 항상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제력을 혼자 키우려고 할수록 우리는 계속 자신과 싸우게 돼요. 하지만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훨씬 쉽게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운동하면 운동 안 하는 게 더 어색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공부하면 공부 안 하는 게 더 불편해져요. 이건 의지가 아니라 맥락의 힘입니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혼자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헬스장에 가면 운동이 쉬워지고
도서관에 가면 공부가 쉬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자제력이 필요하도록 설계된 삶이 있을 뿐입니다. 실패를 나 탓으로 하지 말 것,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바꿀 것, 작게 시작해 성공을 쌓을 것, 가능하면 혼자가 아닌 환경으로 들어갈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자제력은 참는 힘이 아니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오늘부터 더 독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대신 더 똑똑하게 설계하세요. 당신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환경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환경을 바꾸면 당신도 바뀝니다.